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연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1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째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우편함에서 두툼한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미국 사회보장청이더군요. 처음엔 연말 연금 조정 통지서려니 했어요. 매년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노터스 오브 오버페이먼트. 초과 지급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무려 72,000달러. 하나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제가 받아서는 안 될 금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월 평균 1,200달러씩 더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 72,000달러를 30일 안에 전액 상환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영어가 모국어인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매달 받던 연금이 잘못됐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1956년생으로 부모님이 1960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자란 2세예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랐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엔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나중엔 물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페이체크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떼이는 거 보면서 언젠가 받을 연금을 생각하며 참고 일했습니다. 아내 순이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정말 성실한 미국인으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2018년에 62세가 되면서 은퇴를 결정했어요. 회사에서도 얼리 리타이어먼트 패키지를 줬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물론 조기 수령이라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월 2,400달러 정도 받게 됐어요. 연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여러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도 받고 제 근무 기록을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담당자가 제 기록을 컴퓨터로 확인하면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다고 칭찬도 해주더군요. 특히 마지막 10년간 소득이 꽤 높았다면서 연금액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 했어요. 몇 주 후에 승인 통지서가 왔고 2019년 1월부터 월 2,400달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800달러더군요. 400달러가 더 많았어요. 처음엔 계산 실수인 줄 알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확인해 보고는 제가 받을 정당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근무 기간에 소득이 높아서 그렇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준 거니까 믿었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내 순이가 갑자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아내를 잃고 나니 미국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 저 혼자 큰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한국 이야기들, 한국어로 된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말에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문의했어요.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한국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2023년 1월에 한국에 왔어요.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2,800달러가 한국 계좌로 들어왔고 하나로 36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생활하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원룸 월세가 70만 원,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서 나머지는 저축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거든요. 가끔 병원도 다니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 덕분에 한국에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자꾸 서류를 요청하더군요. 제 소득 상황을 확인한다면서 여러 양식을 보내왔어요.
처음엔 정기조사려니 했어요. 해외 거주자에 대한 정기 점검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청받은 서류들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다른 서류가 왔어요. 이번엔 제 과거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갑자기 과거 기록을 확인하는지 이상했지만 역시 성실하게 응답했습니다. 9월쯤엔 아예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담당자가 제 근무 기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특히 마지막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직책과 급여에 대해 계속 확인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류 관리자로 일했고 마지막 연봉이 7만 5천 달러 정도였다고요. 그때 담당자의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10월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담당자였는데 제 연금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내용은 곧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받았던 모든 서류들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정보는 모두 정확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그 충격적인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5년간 7만 2천 달러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 마지막 근무 기록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봉 7만 5천 달러가 아니라 9만 5천 달러로 되어 있더군요. 2만 달러나 더 높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연금 계산이 잘못된 거였어요. 더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되어서 실제보다 월 400달러씩 더 받았던 거죠. 문제는 이 오류가 5년간 계속됐다는 거예요. 400달러씩 60개월이면 2만 4천 달러인데 왜 7만 2천 달러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미국은 오버페이먼트에 대해 연 이자를 부과하거든요. 5년간 복리로 계산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30일 안에 전액 상환하라는 거였어요. 7만 2천 달러면 하나로 거의 1억 원인데 그런 돈이 제게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와서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부족했어요.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들도 놀라더군요. 정부에서 실수한 건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묻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이 미국에 있는 변호사 친구에게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 WA 아이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버페이먼트가 제 잘못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SSA에서 632 양식을 구해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WA 아이버 오브 오버페이먼트 리커버리 신청서였어요. 양식을 작성하면서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소득 기록 오류는 제 잘못이 아니라는 점, 한국에서 제한적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7만 달러를 갚기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었어요. 그리고 제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첨부했어요. 한국은행 잔고 증명서,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모든 걸 번역해서 보냈어요. WA 아이버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연금 지급이 중단됐어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68세 노인을 써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아들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올해 2월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WA 아이버 신청이 거부됐어요. 이유는 제가 오버페이먼트를 알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연금액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확인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억울했어요. 정부 담당자가 정확한 금액이라고 확인해줬는데 어떻게 제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일반인이 복잡한 연금 계산을 어떻게 알겠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들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리컨시더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WA 아이버 거부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시간당 300달러씩 받는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제가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SSA에서 560일 양식을 구해서 리컨시더레이션을 신청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한 증거들을 준비했어요. 2019년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했던 기록,
담당자가 정확한 금액이라고 확인해준 내용, 모든 걸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제 재정 상황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생활하는 상황, 의료비로 매달 30만 원씩 지출하는 상황, 7만 달러를 갚으려면 20년이 걸린다는 계산까지 보여줬어요. 6월에 두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엔 부분적으로 인정됐어요. 전액 면제는 안 되지만 상환 금액을 줄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최종 상환 금액은 2만 5천 달러로 줄었어요. 이자 부분을 대부분 삭제해 준 거죠. 그리고 월 50달러씩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월 50달러면 하나로 6만 5천 원 정도예요. 500개월 즉 42년간 갚아야 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금 지급은 중단된 상태였어요. 상환 계획에 동의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연금에서 매달 자동으로 차감하는 조건이었어요.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7월부터 연금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월 2,400달러에서 50달러씩 빠져서 2,350달러를 받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1년이었어요. 갑자기 큰 빚을 떠안게 되고 수입이 끊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정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월 2,350달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42년간 갚아야 하는 빚이 있지만 그래도 연금을 받으면서 갚는 거니까 견딜만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는 정부 서류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확인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둘째는 중요한 서류는 모두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전화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나마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셋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7만 달러를 30일 안에 갚으라고 했지만 끝까지 노력한 결과 월 50달러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경우엔 아들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42년이면 제가 110세까지 갚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한국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미국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받는 연금이니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제 몫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제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놀라워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신기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